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2020년 하반기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떴죠. 가장 늦게 떠서 내년 초까지 채용 전형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 23일까지 마감이니까 서류 접수가 마감이니까 시간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찍습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업은행 신입회원 채용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요. 이 화면이 자기소개서 문항인데 총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 문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1번부터 각각 전부 다 2000바이트, 총 10,000바이트, 10,000바이트면 5,000자 정도 되죠. 분량이 5,000자면 작지 않은 편입니다. 작지 않은 편이고, 문항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존에 지원을 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난번 기존의 은행권 자기소개서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 자기소개서 문항을 조금 다르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 성장 과정에서 희망했던 인생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라. 2000바이트입니다. 이 좀 문제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질문이 있죠. 거기다가 어떤 목표라는,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또는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결합이 되면서 조금 새로운 문제의 형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적을까 한번 보는데, 포인트를 보면 먼저 작성 방법이 2가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관성 있게 2 경험담을 적는다, 아니면 반전이나 변화의 3 경험담을 적는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선택을 해보는데, 지금 화면 왼쪽에 보는 이 형태는 지금 일관성 있게 2 경험담, 그러니까 2가지 에피소드를 적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3가지도 물론 이거를 변형시키면 그대로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관성 있게 2 경험담은 먼저 첫 번째 소제목 하나 적고 1000바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소제목 하나 적고 1000바이트, 이렇게 문단을 정형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위쪽 여기 1000바이트에는 뭘 적나 하면, 성장 과정에서 희망하였던 인생 목표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고요. 그 다음 아래쪽 1000바이트에는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적어 본다. 근데 그 2가지가 여기에 포인트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내가 자라면서 땡땡땡 한 이런 경험을 가졌던 적이 있다, 이랬던 적이 있다, 거기서 나는 도대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위쪽에 올라간다면, 이제 아래쪽에는 현재 그 이후로 이제 더 자라오면서 현재는 또 그 인생의 꿈 속에서 나의 현재 내 이런 목표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아래쪽에 1000바이트에 적어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물론 둘 다 경험 사례를 하나씩 이렇게 다 같이 넣어주면서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인데, 그때는 이 인생의 목표와 위쪽에 적는 인생의 목표와 아래쪽에 적는 이 현재의 어떤 목표가 좀 일관성 있게 큰 테두리, 인생의 목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현재의 목표도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적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좀 어렵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또 다른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좀 있다면, 반전이나 변화가 나오도록 3 경험담을 한번 적어본다. 그러면 700, 700, 700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맨 위쪽에는 A라고 하는 그때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의 경험을 먼저 적고, 그때 이런 꿈을 가졌는데
다시 B라고 하는 이제 아래쪽 중간에 이제 700자겠죠. 자, B라고 하는 경험을 거치면서 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A, B, C가 A와 C가 같거나 B와 C가 같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러면 A와 B는 이제 살짝 바뀌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겠죠. 자, 이런 반전, 이런 A와 C가 같거나 B와 C가 같거나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인생의 목표 이런 걸 한번 가지게 됐는데 B라고 하는 현재의 목표를 가질 때 B 다시 그러니까 아래쪽에 C 쪽에 B 다시를 가지게 된 B에서 B 다시로 바뀌는 이 과정을 이제 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쪽에서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고 현재 추구하는 목표 쪽에서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세 가지 경험담을 적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인생의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목표는 좀 크고 거창한 이런 거 좀 이상적인 또는 어떤 이론적인 현실적인 게 아니고 좀 이론적인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현재 추구하는 목표는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교한 이런 목표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현재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조금 일관성, 결합성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적어봤으면 좋겠다라고 1번은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조직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의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의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라. 자, 여기도 제가 구조를 여기는 먼저 볼게요. 자, 구조를 1000바이트, 1000바이트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1000바이트, 1000바이트. 1000바이트면 500자인데 그게 그렇게 작은 분량 아닙니다. 여러분들 글적기예요. 자,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질문을 다른 자소서, 은행 자소서나 다른 일반 기업의 자소서에서 아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 포인트 적어놨냐면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답변, 깊이 있는 고민과 답변이 필요하다. 자, 이번 질문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조에서 보면 어떻게 나눠놨냐면 위쪽 1000바이트에는 이렇게 업무 추진 방식, 본인의 업무 추진하는 방식, 이제 조직 생활 속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본인의 장단점을 이렇게 적겠다. 자, 사례를 적으면서 장단점을 1000바이트를 적는데, 뭐, 사례 500바이트, 장단점 500바이트, 이렇게 또 다시 구조화 시켜서 나눠도 좋습니다. 사례 500바이트 적고, 뭐, 장단점에 대해서 500바이트 적고, 이렇게 적어도 좋고, 그냥 쭉 내려가면서 장단점 다 나오게 적어도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문단 나누기만 좀 해주면서 정형성 있게 글을 적어주시면 이제 위쪽 아래쪽 형식이나 이런 건 좀 통일시켜서요. 위쪽을 뭐 사례 먼저 적고 장단점 적었다 그러면 아래쪽도 사례 먼저 적고 장단점 적는 이런 형식의 통일성은 해줘야 여러분들이 가독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는 업무 추진을 하는데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의 장단점을 적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래쪽은 그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남들이 보는 나의 장단점을 적어보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 깊이 있는 답변이라고 필요하다라고 여기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답변.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장점, 뭐 나는 뭐 너무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큰 개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는 특히 대인관계 중에서도 연상의,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에 대한 관계 능력이 좋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진짜 좀 그냥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 이런 장점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후배들에 대한 관계가 좋다 또는 선배에 대한 관계가 좋다 또는 이성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면, 아니면 뭐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서두른다, 아니면 처음부터 서두른다, 어떻게 하든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적어볼 수 있게끔 이 아래쪽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적는 게 여기에서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같은 내용으로 장단점이 나오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치밀하다 라고 했는데, 전 치밀한 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치밀한 게 장점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단점은 가끔은 또 너무 치밀해서 이런 단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적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지 않으시도록 뭐든지 어떤 거든지 적절한 거는 장점이고 지나치면 다 단점이 됩니다. 지나치면서 장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직한 것도 정직한 게 장점인데 가끔은 너무 정직해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지 말자는 거죠. 같은 게 너무 지나치면서 단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적지 말고 이 두 개가 다른 내용이 나오도록.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좀 솔직하게 좀 적자. 솔직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 좀 솔직하게. 너무 은행에 맞춘 내용으로 적다 보면 뭐 관계가 좋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올 수 있겠죠. 소통을 잘한다. 자, 소통을 잘하는 것도 더 그런 그 광범위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어떤 소통을 잘하는지. 특히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좀 힘들 때, 그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내가 술을 먹을 때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의를 할 때 소통을 잘하는 건지, 어떨 때,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런 장단점을 솔직하고 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이게 포인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2번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금융영업 일반 쪽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에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자, 금융영업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자, 그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술을 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를 2000바이트를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0바이트 적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보자 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채용 분야에 대해서 먼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다. 자, 대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우리 문과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금융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이외에 지역인재도 있겠죠. 그 다음 디지털도 있을 거고. 자, 지역인재도 여러분들 채용 분야에 속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채용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보면 디지털, 그 다음 지역인재, 경기남부, 금융영업 이거를 다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요 2번 답변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경기남부를 적는다라고 치면요. 자, 지원한 채용 분야 경기남부 전문가, 경기남부 금융영업이죠. 자, 경기남부 지역에서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석하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원한 요 분야 있죠. 자, 디지털이냐, 아니면 경기남부냐, 지역인재냐, 금융영업이냐, 아니면 금융 전문 쪽도 있는데 요번에 생겼는데, 자, 금융 전문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 요 하나 들어가 보고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채용 분야에 대한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이 아래쪽은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적인 지원 분야에 대한 인성적인 역량을 적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3번 답변을 만들어 보면 좀 덜 어렵지 않을까, 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길게 한 가지를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면 2000바이트를 채우기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하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시오. 자, 목표를 적고 이제 현실적인 계획을 적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2000바이트를 적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도 또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 2000바이트, 근데 여기는 작성 방법 두 가지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은 건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저렇게 나눠도 좋고, 나누지 않고 길게 2000바이트를 한 가지로 이렇게 적어 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거들랑 2000바이트를 길게 한 가지를 적는 게 어렵거들랑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1000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적는 것도 제안을 해드리니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거는 길게 한 가지를 적는 거,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게 어렵거들랑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방식대로 적어 보십시오. 근데 화면에 보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적어 볼 거라면 앞쪽에는 직무 목표, 이제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직무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의 관계 목표, 어떤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의 인성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목표. 그런 식으로 천천 저렇게 나눠서 적어보는 게 방법이 되겠다. 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 그래서 나는 뭐 3년 차에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어떤 공부를 하겠다. 또는 어떤 시도를 하겠다. 여러분들 계획을 적는 데 있어 가지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가능하면 특히 저 관계 목표, 직무 목표도 마찬가지인데 직무 목표도 공부를 한다고 직무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공부는 기본이고요. 공부는 기본이고 공부 플러스가 아니고 공부가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로 뛰는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나와야지 나는 A 자격증 따겠다, B 대학원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이거는 입행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거는 박사님이 되는 거지 은행원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부 쪽을 적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그런 목표들을 직무 목표에도 마찬가지고 관계 목표에도 마찬가지고 적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5번을 한번 가보죠. 자,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융사업 또는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금융사업의 또는 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시오. 자, 여기도 작성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성 방법 두 가지는 여기 이제 하나를 선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질문에 하나를 선택하여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게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적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거를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방식보다는 제가 지금 이 방식을 적어 놓긴 했지만 저 방식보다는 길게 하나를 적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융사업을 선택하든 금융상품을 선택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 금융사업이다 그러면 금융사업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금융사업, 기업은행의 해외 진출 방향성, 기업은행과 관계된 것이냐 아니면 금융권이냐라고 했을 때 금융권이면 상관없습니다. 꼭 기업은행과 관련 안 돼도 됩니다. 저 질문에 기업은행의 금융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품도 꼭 기업은행 상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기업은행 상품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꼭 기업은행 상품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좀 헷갈리면 그냥 기업은행 사업 또는 기업은행 상품 적으시면 그게 가장 안전하겠죠. 자, 그건 이제 크게 중요치 않은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길게 한 가지를 적는 상품을 선택하든 사업을 선택하든. 자, 그럼 사업은 어떤 게 있냐? 자, 기업은행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럼 기업은행의 해외 진출의 방향성, 이런 것도 금융사업일 거고. 또 기업은행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디지털화 방향성, 이런 것도 금융사업일 거고. 또는 점포 축소, 또는 점포, 복합점포의 개설 방안, 또는 어떤 금융지주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것도 금융사업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서민금융, 이런 것도 금융사업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기업금융 활성화, 이런 것도 금융사업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경기남부 특화, 이런 것도 금융사업이 될 수 있을 거고. 자, 많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금융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금 기업은행의 현재 장단점, 내가 기업은행을 선택했으니까 기업은행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선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자, 그럼 기업은행을 선택했을 때는 그렇고, 그냥 은행권을 선택했을 때는 은행권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 동남아시아 진출에 대한 방향성을 내가 금융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동남아시아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개선안은 우리 은행권에서는 동남아시아 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권이면 계속 은행권의 답변이 나와야 되고, 처음에 기업은행을 타겟으로 했으면 다 기업은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행 상품이어도 되고 기업은행 상품이 아니어도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뱅킹의 어떤 앱이다. 그러면 은행권의 공통적인 앱이다. 또는 오픈 뱅킹이다. 오픈 뱅킹은 상품은 아니니까요. 빼고요. 자, 스마트폰 앱에 나오는 뭐 어떤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은행권에서는 이런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또는 서민금융 상품 중에 이런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은행권이면 계속 은행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기업은행부터 시작했으면 기업은행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2000바이트를 하나를 쭉 적기가 힘들거들랑, 지금 제가 저기 화면에 크게 X를 쳐놓은 것처럼 위쪽은 금융사업을 하나 적고 아래쪽은 금융상품을 하나 적는 것도 방법이 되긴 될 텐데,
저렇게 적는 것보다는 길게 2000바이트를 한 가지를 적는 게 저는 더 추천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금융 상품은 뭐 온라인 상품이건 오프라인 상품이건 아무거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적는다면요. 자, 그렇게 5번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총 5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5가지 질문 중에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있다 그러면 이 5번 아니겠습니까? 자, 이 5번 질문인데 5번 질문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적인 베이스를 조금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수록 5번이 조금 깊이가 생길 거니까 조금 5번은 제일 마지막에 적으시고요. 5번은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적으시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를 좀 먼저 적으시는 것도 방법인데 5번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자, 공부를 하시면서 3번과 4번이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자, 3번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이 부분이요. 자, 여러분들이 지역인재든 뭐든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 4번은 뭐냐, 목표와 현실성,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 자, 이 부분이 3번, 4번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번과 2번이 상대적으로 덜 어렵지 않을까, 비슷하지만 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이 5번과 나머지 이 1, 2, 3, 4번과 5번은 조금 다른 영역이니까 5번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이 나올 거니까 5번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키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동영상을 보시면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아마 제가 한국직업방송 아침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기업은행 채용편 총 정리하러 나가는데 그때 11월 19일 날 목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적으시는 분들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